잠이 강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 한두 명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화면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인다, 뭐, 어쩐다 그러시는데, 제가 글자를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화면에 띄우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니, 글자를 띄우면 이 전체 면이 안 나오고, 또 계속 화면 조정을 해야 돼요. 화면 조정을 계속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불편해가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요 책을 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지. 예.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는 뭐 이유나 뭐 이런 것도 물었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뭐 좋다는 말도 있고 고맙다는 뭐 말도 내가 많이 들었고요. 좋았다는 얘기도 듣고 좀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은 정리를 좀 잘했다는 뭐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명리 고전도 하고 있고, 뭐, 자미두수 뭐, 기문등갑, 이렇게 주역 하락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시간이 기가 되는 대로 할 건데, 기준은 하나예요. 오로지 기준점 마련하는 거예요. 기준점 마련하는 거.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별의별 스럽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고, 별의별 스럽게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어찌됐거나, 왕정지의 신조 강의를 자미도 중주파 자미도서 신조 강의를 글자 하나 안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기준점을 딱 해주면 그 이하로는 자연적으로 세월이 가면 도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 그 이유 하나입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어, 저번 여기까지 했죠? 이제 여기, 이제 능증 여기서부터 겁니다. 일반적인 잠의 얘기를 이쪽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관조공이 뭐고, 고군이 뭐고, 성군이 뭐고, 고군이 뭐고, 폭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자구연무상 살파란 계열은, 물론 모든, 대부분의 십사정성이 천귀천월 좌부우피를 다 좋아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부연문상 살파라는 계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일종의 개창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일반적으로 사장님과 같은 대주주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 조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뭐 천거발탁하고 픽업해주고 스카우트해주고 뭐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호피를 좋아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기월동량 거일 이쪽 계열은 거일 이쪽 계열은 아무래도 좀 속성이 기월동량 장 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급 관리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리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에, 아무래도 리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를 누가 좀 청거도 해주고 이렇게 픽업도 해주고 이렇게 남의 눈에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띄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천기천호를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문창문고, 녹존천마가 있는데, 문창문곡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학문별이에요. 일반적으로 학문별이니까 학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취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이만한 뭐 하다못해 뭐 미용실이나 무슨 제빵사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사법고시 해야 되고 무슨 뭐 박사학위를 미국서 받고 어쩌고 하는 것도 대단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뭐 그것도 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들은 전문가형으로 문창문국이 있다는 얘기는 전문가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녹존천마를 만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녹존천마를 만난다는 얘기는 일종의 에, 재물에 대한 내 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타고난 그런 DNA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녹존천마를 만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기의 명신궁의 선방사정에서 녹존천마가 있다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나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재물적 행보를 할 수 있는, 크건 작건 간에 재물적 행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자질을 타고났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다못해 뭐 천기천월도 뭐 보았고 문창문국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일종의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아니면 뭐 대조직의 그런 뭐 중간 과목 이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재테크적인 수완도 이렇게 피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의미를 더하고 의미에 의미를 더하고 해서 이렇게 층차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더해가는 것이지 이렇게 뭐 한마디로 뭐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명학에서. 예. 그 명리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잠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명리에서 격국에 대한 격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신이 있고 이런 층차적으로 가듯이 예, 그런 관점으로 자미두수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한 내용은 이거고요. 그리고 살생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경향 탈환은 기본적으로 경향 탈환은 이렇게 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작용력이 큽니다. 그리고 크게 움직입니다. 경향 탈환은 크게 움직여요. 그리고 경향 탈환가 뭐 잘못되거나 뭐 좋거나 그러면 일종의 경쟁력이나 내가 대유적인 그 속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유적인 속성으로. 되게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화성영성은 C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C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오늘 수업 시간 내용 중에도 나오던데 그 이렇게 화성영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속성은 이게 좀 뭐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공직업은 기본적으로 지공직업은 좀 속성이 종교철학 정신세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종교철학 정신세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공직업은 어찌 말하면 좋은 의미로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다른 그 초월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초월적인 뭐냐면 그 탈범월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탈범월속, 범사를 뛰어넘고 월속, 이 속세를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유한 그런 속성이 있는가 하면 약간 3.5 차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3.5 차원. 엉뚱하다고죠? 약간 똘끼, 엉뚱, 돈키호테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길과 흉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길흉은 항상, 길흉은 항상 내 입장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보셔야 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길흉 관계를 정확히 놓고 보셔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안목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넘어갈 때 길흉을 내가 자유로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뭉뚱그리고 기립가시 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 제가 그 잠재수 강의를 배울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좋고 나쁜 것이 있으면 기립가시 해버려요. 100원 벌고 100원 나가면 그냥 그냥 뭐 벌고 나갔으니까 제로잖아요. 근데 제로로 통변을 해요. 사실은 번 내용, 나간 내용이 분명히 어머니가 다른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그냥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초급 중급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이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운명학은. 항상 길흉은 항상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겁니다. 100% 길 없고요. 100%흉 없습니다. 길흉이 들이닥칠 때 길과 흉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또 필요한 겁니다. 뭐 전반적인 얘기했고요.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화면을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메모도 뭐 여기 쬐까맣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들으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능충이 조공적 여기 자묘입니다. 능충이 조공적 자묘 계열여하. 조공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조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묘, 이런 잡성을 아래와 같이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3태 8자 있습니다. 저번 시간도 말했다시피 1강에서도 말했다시피 자미두수에서 있는 별 이름은 기본적으로 사기천관서에 나와 있는 3원 28수에 있는 별 이름하고
별 이름을 그대로 일반적으로 이름은 이렇게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삼원 28수에 있는 별 이름이라는 것은 마치 지상세계에서 천자가 사는 궁궐 있죠. 궁궐에 있는 모든 백관조공과 관련된 백관조공, 누각, 그다음에 벼슬 이름, 하다못해 소품,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렇게 별 이름을 만든 것이니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고 이렇게 통변을 하면, 특히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고 통변하거나 아니면 이게 한문을 좀 알고 하면 좋습니다. 한문을 시험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면 좋습니다. 삼태팔자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벼슬 이름이에요. 벼슬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 잠교수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삼태팔자는 벼슬 이름입니다. 이게 벼슬 이름이 뭐 삼태라는 거 원래 뭐 상태, 중태, 하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자미두세는 이게 잡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능 증가시키는 겁니다. 인적 지위, 사람의 지위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양과 잡, 이 두 별은 삼태팔자, 이 두 잡성은 이 수종이에요. 수종. 따를 숫자, 따를 종자예요. 이게 천자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행원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원, 종자, 사령지인, 부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서울시청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어디 가잖아요. 서울시장이 어디 순차를 가면 실국장급이 일종의 뭐 보자, 길성, 천기, 천월, 좌보, 우필 뭐 이런 계열이고요. 문창, 문고, 녹중, 천마 이런 계열이고, 대장이나 뭐 9급, 8급급쯤 되는 그런 그 수행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수종이라고 그래요. 수종, 따를 종자. 이게 수행원이다는 뜻입니다. 수행원이나 종자, 사령진, 부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광천귀예요. 이 은광천귀는 은광천귀란 얘기는 일종의 은광이란 얘기는 임금, 이게 천자가 무슨 공이 있거나 아니면 벼슬에 대한 뭐 공로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벼슬을 키우는 사람을 뭐 이렇게 영예를 치하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러게 서는 거예요. 그죠? 예, 일종의 이렇게 은영이라고 그래요. 은영, 응? 은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엄청난 명예예요. 천자로부터. 그걸 그냥 이렇게 고명이라고 그래요. 고명. 좀 이렇게 하여간 고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간도 천자로부터 받는 고명이라는데 이런 거에 일종의 표창장 같은 거. 그죠? 예. 그럼 증가, 기인적 명예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양과 잡, 이 두 잡성은 영요예요, 영요. 영예와 영광, 본인이 빛나는 거 있죠. 빛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예감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주하기 때문이다. 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태보 봉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태보 봉고 이것도 전부 다 벼슬과 관련된 겁니다. 능 증가 인적 성가입니다. 성가. 사람의 성가, 명성과 그 사람의 가치죠. 명성과 가치를 얘기합니다. 평판이죠. 명성과 가치, 평판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니 저 양과 자교 주 은영을 얘기했기 때문에 은영.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은영. 그 다음에 이 용지봉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태보 봉고, 이게 삼태팔좌, 은광천기, 그 다음에 여기 태보 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은 일종의 뭐 그 사람의 명예랄까 지위랄까 무슨 뭐 따르는 그 부하 수행원이랄까 뭐 이런 일종의 그 사람의 지위나 뭐 명예와 관련된 거라면, 용지봉각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재능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능 증가 인적 영교예요. 영교. 영활성과 정교함, 기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교. 이 영이라는 것은 일 처리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일 처리를 잘한다. 뭘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 교는 알다시피 좋은 의미로는 아주
정교한 거, 아주 뭐 이렇게 기교가 뛰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도 있죠. 예, 뭐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영교. 그러니까 인이 저 양과 자묘 이 두 자묘는 주재예, 재예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재예, 재능, 예는 기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예, 재예. 우리가 기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는 요즘으로 말하면 애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체능. 그런데 전통사회에서 공건사회에서 이 예는요 기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예 무슨 뭐 기생들 뭐 장구치고 노래 부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창기로서 갖춰야 될 기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는 무예까지도 들어가요. 무예까지도 들어갑니다. 무예까지도 들어가고 뭘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면 문관, 무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관과 무관과 떠나서 이게 뭘 이렇게 그 궁중에 필요한 생활물품을 다 품어놓은 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그걸 만드는 뭐 질그릇도 만들고 뭐 그릇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뭘 해서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예. 예. 제예. 그래서 여기에는 무예도 들어가고 뭘 만드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제예라는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포괄적이에요. 제예가 있으면 요즘은 뭐 일종의 뭐 전문직도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재능 그 순수하게 재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예. 그래서 예를 해석할 때 좀 기본적으로 예체능에 머물지 마시고 좀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복 천수. 이것도 뭐 잡성 중에 잡성이에요. 근데 뭐 천자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뭐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좋은 거죠. 천복 천수. 이거 복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 증가 인적 통달입니다. 사람의 통달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달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이 통달 좋죠. 아이 천복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놓고. 천수를 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니 저 양과 자묘 주 복수, 복과 수명을 주관한다. 지어 화록 화권 화과죠. 사화를 얘기합니다. 화록 화권 화과. 화록 화과 화록 화권 화과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다 할 시간 있으면 다 설명해야지겠지만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어, 돈, 권력, 명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화록은 돈, 화권은 권력, 화과는 명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불충 이 조공 이것은 뭐 백관 조공을 꼭 찍어놓은 건 아니에요. 별도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 아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근주 운세 방면적 개선 이것은 조공의 의미는 할 수 없지만 운세 방면의 개선은 이렇게 주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세를 개선하는 데는 야도 작용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잠이 인묘, 인묘란 얘기는 인묘에 있다는 얘기는 묘왕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밝다는 뜻이에요. 잠이가 밝다. 참고로 묘왕지하고 함지, 그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은 대개 책에 뭐로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대개 책에 길하다, 흉하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밝으면 길하다, 뭐 어두우면 함지에 있으면 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책을 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운명학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운명학적은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는 것 어쩌는 거 모르는데 운명학은 모든 게 귀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명학은 어 운명학은 예, 운명학은 명리든 잠이든 쓰든 하락이 쓰든 오로지 귀 한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명학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잘못 뜨면 천이 있는 거예요. 귀가 잘못 뜨면 천이 있는 겁니다. 천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귀가 어떻게 귀를 추구하려다가 만약에 귀를 추구하려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어 가는 거예요. 불어. 어. 그런데 귀도 뒤고 부도 뒤면 이게 그야말로 재관 쌍미라고 그러고 부기 쌍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예. 그래도 요것이 부기가 또 안 되면, 부기가 안 되면 귀를 결국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귀를 추구하다 안 되면 이 사람은 부로 갈 건데, 그게 운명학적인 패턴입니다. 자평진전이나 명리고전인 자평진전이나 다 명확히 나와 있는 얘기고요. 지금 훈풍밤 제가 강의 유튜브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얘기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적준수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학은 귀 한자를 해석하는 학문이라니까요. 여기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귀가 안 들면 불어 가는 거예요. 귀가 안 들면 불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네? 귀 하나 부하지 못하고 부 하나 귀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귀 한가운데 부를 취하고 부 한가운데 귀를 취하고 이런 얘기가 부기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재관쌍리 아싸르게 처음부터 그냥 재관쌍리가 딱 되거나 부기 쌍전이 되거나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기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보통 평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인이 안 됐을 때 나오는 얘기가 하천이란 말, 천이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천이 나오는 겁니다. 귀에서 천이 나오는 거고 부에서 빈이 나오는 겁니다. 부에서 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빈천까지만 해도 그도 봐줄 만한 거예요. 빈천보다 더 안 좋거나 뭐 어찌거나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게 문명학에서는 그래서 승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승도 아시겠죠? 승도지명이라고 하잖아요. 승도지명. 네. 승려와 도사라는 걸 쓰잖아요. 승도. 지금 제가 뭐 인터넷 이렇게 판서를 쓰다 보니 이게 필력이 안 나와요. 이 점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손을 띄고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도지명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건 이제 뭐 운명학적으로는 얘기로는 최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도와 잔질, 불구잖아 몸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잘못 풀리고 이럴 건 있잖아요. 거의 같은 식으로. 승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건 뭐 바른, 운명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른 생활을 강요하거나, 무슨 도덕 생활을 강요하거나, 무슨 뭐 성인 군자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오로지 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 명은 귀를 타고났는지, 아니면 귀가 아니면 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귀로 가다가, 아니, 귀를 포기하고 부로 가다가 좀 벌어서 귀를 좀 할 것인지. 그래서 뭐, 귀 하나 부하지 못하고, 부 하나 귀하지 못하고, 부중 취귀, 귀중 취부, 뭐 이런 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부귀를 내려놓는 보통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층차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귀론입니다. 결국은 귀론입니다. 결국은 귀론입니다. 예. 무슨 설명을 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미가 여기 묘왕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묘왕지, 그러니까 무슨 뭐, 책에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묘왕지에 있으면 기라고 함지에 있으면 흉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운명학적인 현상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항상 명리에서도 천간에 투가 넣으면 귀로 가고요. 천간에 투가 넣으면 귀로 가고, 암장에 있으면 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미두에서는 묘왕지에 있으면 귀로 가고 함지에 있으면 부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길하다 흉하다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부기론으로 보시는 게 월등히 공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게 뭐 길하다 흉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를 길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면 그런데 길하다 흉하다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관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원히 이렇게 묘왕지하고 함지에 있는 그 부기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터전이 막아져 버려요. 그 통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묘왕지에 있으면 귀로 간다. 함지에 있으면 부로 간다. 부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길하다 흉하다는 개념보다도 부기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묘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귀를 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귀가 크냐 작냐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참이가 임묘됐어요. 묘왕지에 들었어요. 묘왕지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백간조공 묘왕들의 묘왕지에 들면 백간조공이 없어도 오히려 가하다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저는 이거 안 봅니다. 이렇게.
세계는 이렇게 돼 있겠죠. 왕정지도 이렇게 표현했으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묘왕지든 함지든 좌보오필은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서 백관조공의 첫 출발이 좌보오필이니 그렇습니다. 저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어, 해석도 안 씁니다. 어찌됐거나 묘왕지든 함지든 부기를 논하기 이전에 부기를 논하든 어찌든 자미는 좌보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관조공이 없어도 가하다. 오히려 괜찮다는 얘기는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말입니다.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락함, 만약 함지에 어, 함지에 떨어지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백관조공도 없어요. 그러면 제야 고군이 됩니다. 제야에 있는 외로운 임금이 된다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이 쫓겨났다 뜻이에요. 임금이 궁궐에 있어야지 어떻게 강화도에 있습니까? 강화도에 유배가 하는 임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타적 성질, 이해 성질은 가, 분위, 견 공요여, 불견 공요 양종이다. 그래서 제야 고군이 돼도 이렇게 함지에 떨어지고 백관조공이 없습니다. 그럼 제야 고군이 돼도 제와 고군이 된 상황에서도 지공직업을 봤냐 안 봤냐를 또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지공직업을 봤냐 안 봤냐 되냐 저는 이 이론은 취합니다. 이 이론은 취합니다. 네, 이 이론은 취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공직업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사람을 탈색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약간 똘끼 있게 이렇게 3.5 차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아니면 사람을 거칠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소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소광. 사람이 거칠고 미친 듯 뭐 그렇다고 했는데 뭐냐면 구애받지 않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저기에 뭐 규칙이나 우리 가족관계나 휴사관계나 뭐 이런 게 구애받지 않고 뭐 유유자적은 좋은 표현이면 유유자적이고 나쁜 표현이면 뭐라고 말해 나는 뭐 일종의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견 공요입니다. 지공직업입니다. 여기서 뭐 절공, 천공, 뭐 순공 이렇게 잡성에서 나오는 지공직업의 그 절공, 순공, 천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공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공직업 빼놓고 잡성부터 얘기하는 건 좀 반대예요. 예. 지공직업을 보면 주기인 수성견 심심입니다. 성견이란 얘기니까 성견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견해예요. 이미 선입견, 주관, 주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심해요. 매우 심합니다. 다만 예, 도리어 단각 사상 초탈입니다. 사상은 초탈이에요. 초탈이라는 얘기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탈보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탈보멀속. 뭔가 뛰어넘은 것 같아요. 보통 세상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 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뛰어넘는 건가 봐요. 사실 지공직업 있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교 철학 정신세계 남다른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미도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지공직업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선천에 지공직업 많은 사람. 그리고 만약에 선천에 지공직업이 없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한다. 지공직업 만나는 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상이 초탈합니다. 이걸 탈보멀속이라고 그래요. 뭐 탈속적이라고 그러고 탈보멀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속을 뛰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다 뜻이에요. 소위 이 때문에 예, 재견 화계천영. 화계와 천영은 일종의 잡성인데 천영은 잡성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화계는 일종의 잡성이에요. 근데 화계천영은 과문재성이라고 합니다. 과문재성. 예, 과문재성이라고 그래요. 과문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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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문. 그죠? 과거급제 할 때고, 그리고 학문은 이제 문자 쓰니까 뭐 그러겠네요. 이, 뭐라고 그래, 문장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문이라는 것이 공부 중에 이렇게 학문, 공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창, 문곡, 학과, 천재, 박사, 뭐 용지, 봉각, 여기서 말하는 화계, 뭐 이렇게 천형, 이게 전부 다 과문 재성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문 재생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화학의 천형, 이거, 그리고 화학의 천형, 이렇게 구체적인 뜻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시 만나요. 그러면 가는 경향의, 어, 천리옥 종교 방면적 연구다. 이게 화계천, 지공직업을 만난 데다가, 거기다가 이게 화계하고 천형을 만나면, 어디에 이렇게 빠져들 수가, 경향될 수가 있으면 경도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천리 혹은 종교 방면. 철학이나 철학 이치나 종교 방면에 대한 연구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종교 철학 정신세계 딱 이렇게 외워두세요. 종교 철학 정신세계. 지공직업은 딱 8글자 외워두세요. 종교 철학 정신세계. 여기에 에, 여기에 갱의견 천덕 박사, 이 천덕이나 박사를 만나 두 이런 별까지 만나면 더욱더 마땅하다 이 뜻이에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과문재성이에요. 과문재성. 그래서 사실은 지공직업하고 문창문고고 만나잖아요. 특히 문창문고의 문장문곡이나 아니면 문곡학과나 문창학과로 이렇게 지공직업 만나면 공부를 잘해요. 창의력도 뛰어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점차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내용. 첫째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발상력. 창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이디어를 잘 냅니다. 아이디어를 잘 내요. 약 동시 견 문창 혹 문곡 만약에 동시에 문창이 나오고 문곡을 보면 주 류락불기다. 류락불기란 말이 일종의 적이에요. 수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 수거. 류락이라는 얘기가 도량이 넓은 걸 얘기합니다. 도량이 넓고 이렇게 뭔가 막 예, 이게 분명하고 명백하고 뭐 도량이 넓고 막힘이 없고 막 이런 걸 얘기합니다. 불기는 이게 기자는 굴레기자예요. 굴레기. 구속하다 속박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도량이 넓고 명명백백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뜻이에요. 르락불기라는 얘기가 일종의 이렇게 좀 이렇게 도량이 높고 학問수준이 높고 비범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대로예요. 문창 문곡이 지공직업을 만나잖아요. 특히 문곡학과 문창학과가 지공직업을 만나면 아주 창의력도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발성도 뛰어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게요. 불경 병요 만약에 이렇게 제야 교군이 됐어요. 함재 있고 제야 교군이 됐는데 그나마 지공직업을 만나면 이런 정도가 이렇게 이건 지금 좀 긍정성 있는 긍정적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요 지공직업 만약에 또 못 봤어요. 그러면 제야 고군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겠어요. 이제 임금이 쉽게 말해서 궁중을 떠나서 임금이 저 자금성에 천자가 자금성에 있어야 되는 천자가 자금성에 있지 않고 그냥 어디 밑에 무슨 뭐 어디에 있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겠어요? 풍참 노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황제는 황제인데 황제가 어디 가서 뭐 밥을 얻어 먹겠어요? 어쩌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쩔쩔매는 입장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인 가능 진퇴 실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진퇴 실거 진퇴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뜻입니다. 진퇴 무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퇴 무정 진퇴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통변 용어예요. 진퇴 실거 이게 통변 용어입니다. 고군을 설명할 때 진퇴 불가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별이가 없어지겠죠. 갑자기 황제 같지도 않겠죠. 그리고 약간 비참해지겠죠. 그러면 이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간 또 꼼수도 쓰고 그러겠죠. 그러면 간사란 말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런 말들이 안 좋은 말들이 싹싹싹싹 하나씩 이게 통변용어로 붙어가는 거예요. 진퇴 실거 이 한 글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불능령 우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또한 명령도 할 수도 없어요. 명도 할 수도 없고 령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서로 호령도 할 수 없고 누굴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가 불궁 저도속분 게 명령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도리어 불궁 저도 복소예요. 저도 복소. 저도 복소.
고개를 조아리고서 이 자기보다 좀 이렇게 좀 낮은 사람, 아랫사람한테 복종할 수도 없어요. 뭐, 아는 사람한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나이 뭐 50, 60을 먹었어도 거래처 사장님이 30이면 가서 고개 팍 숙이고 뭐 물건도 납품도 하고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복수예요. 불금 저도 복수. 머리 숙여 복종할 수도 없어요. 아랫사람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불금이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예요. 왜? 참이는 죽어도 어지간하면 고개 안 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존자대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누가 높다고 해줘야 높은 것이지 스스로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한다고 옆에서 잘한다고 해줘야 잘하는 것이지 지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잘하면 말로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 책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번역도 하시고 사례집도 내시고 어, 결과를 발표해야 내놔야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해가지고 손님이 많아서 나는 이 건물 샀어. 건물도 보여주시고 결과로 하는 겁니다.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책을 쓰거나 번역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론을 발표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정도로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네. 고개를 숙여서 좀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불경이니까. 이니 그 때문에 조성 자기적함과 스스로의 곤경과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스로 어려운 공룡을 만들어지겠어요? 본인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겠어요? 진퇴 실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굽기자니 굽혀지지가 않고 에? 명령하자니 나는 이미 명령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명령하려고 듭니다. 어디서 나서서 꼭 무슨 이게 나서서 뭐 이렇게 또 허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미가 왜 자미가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제야 고군이 되잖아요. 불우 경견 살기입니다. 살기 이 살기란 단어는 외워두세요. 그냥 이게 자미두수에서 특히 중주파에서는 살기란 말 붙여서 써요. 이 살은 쉽게 말해서 육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경양탈화, 예? 화성영성, 지공직업, 그리고 경양탈화, 화성영성은 사살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공직업까지 보면 육살이라고 했습니다. 기는 우리가 말하는 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기라는 표현은 중주파에서는 그냥 붙여서 쓰는 단어예요. 그냥 단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기란 말은 별도로 설명 제가 안 씁니다. 앞으로. 거기다가 살기를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살성이라고 하면 그 잡성 중에서도 살성으로 불리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물론 하는 말이지만 큰 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유자, 살기. 공유자, 직업을 만나는 자가 보는 자가 살기까지도 봤어요. 이 살기란 얘기는 일종의 사사를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양, 탈화, 화성, 영성, 그 다음에 화기. 사화 중에 화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 그런 사람은 육친무고입니다. 의지할 육친이 없는 거예요. 네. 의지할 육친이 없는 겁니다. 유지할 육친이 없어요. 고대 즉 당 승도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 초두에 귀를 논할 때 승도를 맨 마지막에 놨잖아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굳이 뭐 승도란 승려와 도사를 얘기하는 건데 승도는 그 승려와 도사가 된다는 의미가 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승도와 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승도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승도는 첫째 직업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없고 하는 일이 없은 게 돈을 어, 뭐 없다고 말해야 돼요? 안 번다고 말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돈과 무관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이 뭐 애매모호하고 돈도 애매모호한데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무연입니다.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와 승부와 같은 명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기본적으로 잠이 들 수도 있고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변은 항상 일과 돈과 가족관계, 일과 돈과 부부관계 이 세 가지를 우선적인 통변에 중점에 놓고 통변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나의 명운적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은 일, 돈, 음, 배우자 관계, 부부 관계죠. 이 세계 속에서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모, 자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가는 겁니다. 아, 일단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게 아마 자미두수의 선망사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불견 공여자 현상. 이게 직업을 보지도 않는데 살기를 보면 일생 다 12분요. 일생 다 12분. 일생 동안 12가 분요가 많다 뜻입니다. 12. 시시비비가 많고 분요라는 얘기는 어지럽게 그냥 시끌벅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운한 동지, 운 한해에서 만났다. 이게 대운이나 유년에서 만났다 뜻을 만나면 사송혹 수술 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송이라는 관제송사를 얘기하고요. 12구설 관제송사를 얘기하고 개 수술 개도란 얘기는 수술 개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수술하거나 뭐 이런 개도도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공직업과 관계없이 이 사살이 있죠. 경양, 타라, 화성, 영성 만나면 어찌됐거나 특히 경향을 만나면 그냥 통변 용어가 관제 사고 수술이에요. 저 6글자 그냥 입에 붙이셔야 됩니다. 사실은. 관제 사고 수술. 관제 사고 수술. 경양, 천형 그냥 관제 사고 수술입니다. 그냥 관제 사고 수술. 그런 식으로 이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이게 다 현장에서 써먹는 통변 용어입니다. 상견적 정형. 최상견적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어떤 거냐면 자명이 삼방, 사정, 그죠? 길흉, 성효, 교집이다. 자명 명궁에 있고 삼방사정에서 길성과 흉성이 한꺼번에 이리저리 막 섞여서 막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는 거 설명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저는 길성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천기천을 자보 우필 문창문곡 녹존 천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갖추고 살성을 받냐, 이거 없이 살성을 받냐, 그걸 딱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갖추고 살성을 보면 마치 명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신이 있고 구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성은 기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성을 오히려 살성을 이겨내려는 노력도 가능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길성만 있다고 저는 좋게 안 봅니다. 길성만 있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면 조금 순조롭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뿐입니다. 그런데 길성은 하나도 없고 살성만 봤다. 그야말로 살성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념보다도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케이스를 저는 뭘로 보냐면 길성 하나도 안 보고 노가고 천마 보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화룡, 녹존, 천마 보는 걸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최고로 높게 평가합니다. 어찌됐거나. 왜? 열심히 돈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내가 체면이고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열심히 돈만 보고 살면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는 것은 운명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운명학 공부하시는 분들, 여기에 도덕을 스스로 막 개입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운명학은 바른생활 학문이 아니고 도덕생활 학문이 아니에요. 무슨 고결한 아주 막 성인군자가 되었다는 공부가 아니고요.
저 사람의 심보가 귀를 추구하는가, 부를 추구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추구하다가 실패할 사람인지, 안 돼서 귀를 추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부를 갈 사람인지, 영원히 귀를 잡고 살 사람인지, 취하지도 못하고 귀를 잡고 할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부로 갈지, 그래서 부라도 좀 설치, 부를 통해서 귀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살 사람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보가 어디에 있는가, 귀 어디쯤에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도덕을 절대 개입시키면 안 돼요. 도덕 개입시키려면 성당으로 가시거나 절간으로 가셔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상황이죠, 이게. 추산시 의상. 이 추산할 때에는 의상 마땅히 상세히 해야 돼요. 각 성일적 성질, 각 성효적 각 별의 성질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개별적으로 추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불능장지저소입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각각 별들을 저소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길이가시라고 합니다. 길이가시. 상쇄시켜버리는. 길성 하나, 잡성 하나에 딱 길이가시 해서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록가기예요. 운추론 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록기입니다. 록기. 록하고 기가 같이 들으면 록은 록 상황대로, 기는 기 상황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록하고 기가 같이 들었으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길까지 시켜서 뭐 어쩐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하게 통변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경계해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길성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길성 중심으로 놓고 살성을 거기에 가감시켜서 어, 공연합니다. 저는 아까 대략적인 설명을 좀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전부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여 가령 잠입학은 제충미자고 자명 자파상인데 진술충미 자파상이에요. 충미궁의 잠입학인데 천상조합입니다. 아, 예. 그래서 명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좌보오필 상협. 여기서 좌보오필이 상협한다는 얘기는 충미궁이니까 좌보오필이 서로 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궁하고 인궁에 좌보오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거기다 또다시 거기에 유궁에서 경향을 봐요. 유궁에서 경향을 보면 그죠? 유궁에서 경향을 보면 미궁에서는 타라를 본다는 뜻이에요. 미궁에서는 타라를 본다. 그럼 녹조는 어디에 있어요? 신궁에 있죠? 이 사람은 경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경년생이에요. 녹존이 신궁에 있으니까 경년생입니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 저종 성계 결부는 이러한 성계 조합은 주인 좌우협이 다득조력. 좌우협. 좌우필이 협을 하기 때문에 다득조력. 좌우필의 백관조공이 있잖아요. 조력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단, 좌우필 해보니까 평백이 귀인이라고 하죠. 근데 좌우필은 평백인이라고도 일반적으로는 평변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조력을 다 범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좌우필은. 좌우필은 범칭으로 보시고 천귀천월은 특별한 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창문곡은 가급적 본인의 학문적인 무슨 자격증적인 학문적인 그런 노력 측면으로 보시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변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좌보필은 자기 형대 규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또래 규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조력을 다 범칭한 일반적인 조력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해요. 일반적으로 조력을 많이 얻습니다. 그러나 단 도리어 각 불능 피면 귀 제 사업상 그죠? 사업상에서 불능 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의 경쟁. 의외의 경쟁을 받는 것을 사업상에서 의외의 경쟁을 받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 뜻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변 용어가 나왔네요. 타라 경향 배우지도 않았는데 타라 경향 통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왔어요. 타라 경향 특히 경향은 경쟁입니다. 경쟁. 경향이 일종의 명리에서는 양인이에요. 양인은 육친 관계상은 사실은 겁제예요. 겁제. 겁제는
나랑 경쟁 관계잖아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라나 경향은 통변이 이미 나왔어요. 타라나 경향은 어, 경쟁이라는 이미 통변 용어가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없다. 경쟁에서 승리했다, 경쟁에서 누락됐다, 탈락했다. 이런 식으로 운에서는 통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운에서는 경쟁에서 이겼다, 경쟁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운에서는 나오겠죠? 대개 경향운의 경쟁도 있습니다. 경향운의 이급, 이거는 밑입니다. 밑, 소년시, 이, 파상 등 분류. 이렇게 사업상에서 의의 경쟁도 받기도 하지만, 그걸 피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급, 소년시, 파상 등 분리. 사업상에서의 의의 경쟁 및 소년시에 어렸을 때 이 파상 분리, 이 파상 분리. 파상이란 얘기가 파상, 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상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상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뭐, 뜻이 뭐예요? 경향이 있으니 아까 설명했죠? 사살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특히 경향 있으면, 그죠? 네, 사고, 관제 수술입니다. 관제 사고 수술이죠? 관제 사고 수술. 관제 사고 수술이 있으니 당연히 파상이 됐겠죠. 파상. 관제 있어서 관청 가서 옛날에 곤장 맞았을 거 아니에요. 사고 수술 말에서 떨어지고 뭐 쇠에 뭐 이렇게 뭐 다치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리함이 있을 수 이 글자들은 모두가 봉건시대 용어로 해석을 다시 돌려서 하고 봉건시대 용어를 다시 현대적 말로 이렇게 고쳐서 풀면 됩니다. 불과 제1반 정형, 그러나 일반 정형 하에서는, 일반적인 정형 하에서는 길성, 흉여 교집 시, 길성과 흉성이 교집할 때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는 견록 즉 잉, 리어 경상. 록을 보면 리어 경상. 경상, 장사에 유리하고 견창곡이 유살기 회합. 문창 문곡이 있는데 살기가 회합됐어요. 이런 케이스가 바로 요즘에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살기는 있는데 문창 문곡은 있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 살기를 학습하는 겁니다. 문창 문곡이니까. 살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면 전문가형 자격증 소지 있잖아요. 전문가형 자격화된 전문가. 자격화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화된 전문가. 자격화된 전문가를 얘기해요. 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기를 배우는 겁니다. 문창문고 학습이니까. 그래서 문창문고 살기 전문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약간 기술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기술 전문가입니다. 기술 전문가. 그리고 살기가 있죠. 살기가 있으면 어때? 약간 프리랜서형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순조롭지 못하니까 살기가 그러니까 육길성이 특히 잘 안배가 되면 좀 순조로울 수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살성이 있으면 순조롭지 못하고 약간 프리랜서형으로 갈 수 있어요. 프리랜서형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파트타이머일 수도 있고요. 예, 파트타이머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형이라는 것은 조건형이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형. 나는 얼마짜리다. 이게 조건으로 얼마 1억, 연봉 1억, 연봉 2억 이렇게 해서 옮겨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프리랜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프리랜서라는 말은 쓰면 무슨 저기 너무나 쉽게 우습게 보는데 천만의 말씀. 프리랜서가 요즘에 최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형 프리랜서. 거기에는 약간 기술 속성도 있고 학문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지금 전부 다 제가 통변용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여기에 살기가 있잖아요. 살기가 문창문곡을 보는데 살기가 또 회합했어요. 삼방사정이 만났어. 그러면 가성 전업인재가 나오잖아요. 전업인재. 전업인재. 전문가란 뜻이에요. 이게 전문가인데 거기에 통변을 해줘야 돼요. 약간 기술 속성, 프리랜서형 속성. 제 사료 중 살성 가운데 잠이 유의 양타. 잠이는 오직 양타를 두려워한다. 경양타를 두려워한다.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명학은 뭐 두렵고 뭐가 없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은 산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폭군으로 변합니다. 경향이 있으면 자미가 경향 잘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불의활용. 활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엿 또한, 다만, 또한, 불이 양타여 활용 동시에 경양 타라와 화성 영석이 동시에 휴합하는 것은 아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뭐 사살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뭐 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책이 운명학이든 뭐 이렇게 무슨 뭐 점 관련 책이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길하다, 흉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운명학은 물론 책에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데 좋고 싫은 게 어디가 있어요. 타고나면 타고난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살 수 있다 뜻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양 타라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살고 거기다 화성영성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산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사나요? 그건 이제 명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학은 거기에 절대 전제적으로 내 가치 판단에 대한 전제를 미리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면 안 돼요. 운명학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초보자나 중급자 이상으로 그 어느 정도 선 올라가기 전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도덕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운명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살 병조. 사살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 살성이죠. 경양, 타락, 화성, 명성. 그것이 함께 미치면 잠이 성이 폭군. 잠이가 이제 폭군이 되는 겁니다. 폭군이 되는 순간 폭언과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이는. 잠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잠이가 폭군이 되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구덕불호란 말이 있어요. 구덕불호. 입으로 말하는 덕이란 입덕. 그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폭언이 비쌉니다. 그 쌍소리 욕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장차관, 이 사람이 점잖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점잖고 무슨 뭐 학교, 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딱 폭군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안 보는 데서 무지하게 유감합니다. 오늘 보이는 데서는 점잖 떨지 몰라도 폭언이 막 무지하게 나오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아, 폭군이 드는 겁니다. 폭군. 폭군에 대한 이제 폭군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걸 통변을 해야 돼요. 기인, 시, 오. 성경 과시입니다. 시, 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가지고 성견, 이미 선입관, 주관 뭐 이런 거요. 이미 나한테 이루어진 이미 나의 견해가 있어요. 자기 기준. 그것이 화심 지나치게 깊어요. 특히 자미는 이 사람이 재주와 재성이잖아요. 임금인이 이제 이쯤 되면 자만, 자대 이렇게 스스로 자자가 있잖아요. 거기다 들어가는 안 좋은 말은 다 쓰시면 됩니다. 자고 스스로 높은 체합니다. 자만합니다. 스스로 오만합니다. 자대합니다. 스스로 큰 체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미에 대한 안 좋은 그 스스로 자자 넣고 안 좋은 그리고 유아 독존입니다. 유아 독존. 오로지 자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유아 독존, 자아 중심, 자존, 자대, 예? 예. 자만. 아주 이렇게 가면 뭐 보통 꼴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이고. 이미 기포입니다. 그래서 또한 심지 비약이 주간 고호다. 심지가 비약이에요. 비약. 이 비약이란 얘기가 비약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가 안 좋은 나쁜 의미는 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말에. 심지가 비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고옵니다. 높은 채하고 오만 떨고 뭐 이거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폭군이 뭐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14정성 중에서
질성은 안 보고 살성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여러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별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중에 유독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눈뜨 목불인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점잖은 별일수록 더 그래요. 자미가 보통 잠자면 거디 임금인데 그래도 임금인데 그래도 임금인데 근데 임금이 너무나 임금답지 아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더 이상 통변하지 않겠습니다. 야, 이 양타 상엽, 양타 경양 타라가 상엽했어요. 이렇게 양쪽에 협궁에 있습니다. 끼었다는 뜻입니다. 경양 타라가 했어요. 그러면 주 2, 이어 초원 이 원망을 불러들이기 쉽다. 되죠? 원망을 불러들이지. 원망이에요, 원망. 남 탓이죠, 뭐. 남 탓, 세상 탓, 뭐. 온갖 자기 핑계, 뭐,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군자라면, 원래 임금이라면 불원천, 불의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글자가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죠. 이 원자, 이게 듭니다. 이게 이런 것은, 이제 책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강의를 들으셔 가지고는, 그런가 그런가 잘 안 와요. 딱 임상 5명은 딱 해보면 그냥 나와. 5명은 해야 돼요. 자미가 이렇게 생긴 사람 5명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봐야 돼요. 내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5명이 아니고 좀 넘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딱 보고 알 정도 되려면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화령, 근조, 신록, 화성, 영성은 이게 시에서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화성, 영성은 가벼운 것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팍팍 하는 겁니다. 신록, 고생고생한다는 뜻이에요. 팔딱팔딱 하고 다니니까. 화상 영상하고 문창 문곡 잘못 만나면 그냥 팔딱팔딱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에서 나오니까. 둘 다. 거기다가 참,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천마까지 만나면 그 가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 개주, 사사, 친력, 친위다. 둘은 모두 주, 사사, 일마다 친력, 친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전부 해야 돼요. 임금이, 어찌 임금이, 상궁하고 상선이 있는데, 임금이 직접 밥 챙겨 먹여야 되고, 임금이 손님 왔어요. 임금이 사무실에 있는데, 손님 왔어요. 그럼 탕비실 가서 여직원이 뭐, 이렇게, 예? 여직원 이렇게 차도 내다 줘야 되는데, 손님 오면 본인이 직접 가야지. 손님 가고 나면 은행 가서 뭐, 통장도, 기장도 해야지, 송금도 해야지, 팩스도 보내야지. 그 일을 혼자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진짜 흔히 말하면 뽀다구라고 하잖아요. 뽀다구 안 나는 겁니다. 잠이, 아유, 잠이 분포 12궁. 잠이가 12궁에 분포됐어요. 그러면 가이, 분성, 독자, 이제 잠이 독자가 있습니다. 잠이 독자, 자궁에 잠이 독자, 그래서 잠이 파군, 잠이 천부, 잠이 탐랑, 잠이 천상, 잠이 칠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6개 결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대궁역, 위, 살파랑역, 천부다. 그 대궁에는 살파랑과 천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연, 잠이, 예, 건, 저, 사가 성욕 관계신데, 알 수 있습니다. 각연, 알습니다. 잠이와 이 네 개의 별과의 관계가 매우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별은 뭐예요? 천부와 살파랑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기본 성질, 영상수로 63개죠. 이런 기본 성질은 이제 다음에 이제 63개 설명할 때 이게 쌍성조합을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이것도 다 할 겁니다. 하고, 사실 제가 요 근래 뭐, 뭐, 이건 뭐, 이미 제가 이 개인 강의 중에 다, 이렇게 뭐, 제 강의 중에 이거
왕정지 이것도 이미 했고요. 지금 뭐 진설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미 강의가 있어요. 이미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배치연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잠이 12성계주죠. 잠이 12성계. 잠이 12성계 가운데, 이 충미 이궁적 잠입하군, 충미 이궁, 충미 두궁의 잠입하군, 오궁적 잠이 독자, 오궁의 잠이 독자, 사회 이궁적 잠이 칩살, 교이 성이 양호격국. 비교적 양만 격국을 이루기가 쉽다 뜻이에요. 교혐 진술 이궁적 잠이천사. 비교적 싫어한다. 진술 이궁적 잠이천사. 이게 진술궁의 잠이천상 대 파군조합이에요. 이걸 휴재부로라고 그래요. 진술궁의 잠이천상조합을 휴재부로라고 합니다. 휴재부로. 휴재부로라고 그래요. 휴재부로라고 그러고 유신불충 유자부류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쁘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쁘면 인생 그냥 나 못 살겠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이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운안중 운에서는 변, 잠이, 좌명궁. 운에서 잠이가 명궁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잠이가 명궁, 운에서 잠이가 명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에서 잠이가 명궁으로 들어갔어요. 잠이가 황제죠. 황제되는 운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황제되는 운은 어떤 때 황제돼요? 첫째는 승진할 때 황제될 거 아니에요? 둘째, 퇴사하면 황제되는 겁니다. 그 조직에서 나오면 황제 되는 거예요. 쫄병하다가, 아니, 중간 뭐, 뭐냐고 하다가, 대장, 사장님 되는 운이란 뜻이에요. 네. 사장님 되는 운이란 뜻입니다. 잠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장님 되시는 운입니다. 그럼 막, 어떤 분은 좋아합니다. 사장이 좋아요? 아닌데 사장은 망합니다.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사장은 망하는 겁니다. 역, 여, 상술적 성질을 참다. 위에서 설명한 성질을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윤이 대한 유년적 명구. 대한이나 유년의 명구, 잠이 수, 무, 독단, 독행 등 기본 성격에서 잠이가 비록 독단, 독행 등 독단하고 독행하는 등 기본 성격이 없을지라도 그죠? 무니까 여기 단, 각, 도리어, 또한 발휘 영도력적 표시다. 영도력을 발휘하는 표시는 될 수 있어요. 영도력 발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 그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길성, 함지. 길성이 다 모였어요. 그럼 왕왕, 여기 독당 일면적 운명이다. 길성이 많이 모이는데 지금 자미가 이렇게 이 명궁에 운에서 이렇게 명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따금 독당 일면 어느 한쪽 측면을 독당 혼자 감당하는 운이다. 그러죠? 비상세 성질 그 상세 성질은 장어 후장 수급이다. 장차 뒤에서 다음 장에서 어,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늘까지 잠이 이렇게 했고요. 잠이 12궁차가 이렇게 그 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뭐 어차피 잠이 12궁차 얘기는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첨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